거지였다가 억만장자가 된 가장 성공한 사람 한 명만 뽑자면 이 남자가 있습니다. 존 폴 디조리아. 인생이 막막하신 분들, 성공하고 싶은 분들, 이 남자가 어떤 방법과 어떤 의지와 어떤 고통을 겪으며 어떻게 4조 2천억 원의 남자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파헤치러 가보시죠. 일단 디조리아의 목표는 총 3개입니다. 1. 자신만의 전략으로 최고의 직원 되기. 2.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시키기. 3. 순자산 1조 원 넘기기. 이 목표들을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가봅시다. 디조리아는 이민자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신 바람에 어머니 혼자 모자를 판매하며 겨우겨우 아들을 먹여 살렸죠. 디조리아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9살 나이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집 앞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1살 이후 학교를 등교하기 전 매일매일 신문 배달을 했고 모든 수익은 전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후 고등학생이 되고 청소부, 배달원, 주유소, 기계가공소, 옷걸이 포장일 등등 돈이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해냈죠. 그렇게 가난 속에서 수많은 소소한 일을 하며 모은 돈을 전부 어머니께 드리고 디조리아는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전역을 했지만 대학을 진학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돈을 벌기로 결정합니다. 집집마다 노크를 하며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계속해서 일을 하며 착실히 돈을 모으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들도 생기며 느리지만 인생이 잘 풀리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직업에 월급도 그저 그런 정도였고 가난이 지겨운 그의 와이프는 전 재산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결국 디조리아는 한순간에 2살짜리 아들과 함께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항상 노력했지만 그에겐 끝도 없이 시련이 찾아왔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때 방문 판매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한 지인이 디조리아를 도와줍니다. 그 지인의 소개로 레드캔이라는 헤어케어 제품 회사에 디조리아는 영업사원으로 입사했고 방문 판매원의 경험이 많았던 디조리아의 영업 실력에 모두가 감탄합니다. 디조리아에겐 판매에 재능이 있었고 자신만의 영업 전략이 있었죠. 그의 영업 전략은 이렇습니다. 제품 소개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하고 동시에 이점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 후에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보여주며 사용법, 효과를 설명하며 고객의 관심을 끌며 신뢰를 구축합니다. 제품의 독특함, 시간 및 비용 절약의 장점을 강조하고 마지막엔 고객의 만족도를 보장하며 이야기를 끝내죠. 가장 좋은 설득은 공감이고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은 심플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플한 전달법은 브랜드 이미지 각인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치 나이키 하면 운동선수 신발, 뉴진스 하면 토끼 MG가 떠오르듯이 말이죠. 디조리아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단 6개월 만에 스타 세일즈맨의 칭호를 얻고 지역 관리자까지 됩니다. 디조리아는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이 회사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정책이 자신의 방식과 너무 맞지 않아 회사와 의견 충돌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끝내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해고는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그는 다른 회사에 빠르게 입사합니다. 그곳에서도 디조리아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회사 매출을 대폭 상승시켰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급 경영진들과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기면서 이번에도 해고를 당하게 되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자꾸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로 해고를 당했지만 매출을 상승시키는 그의 능력은 진짜이기에 새로운 헤어케어 제품 회사가 디조리아를 고용합니다. 디조리아는 그곳에서 날아다녔어요. 애초에 헤어케어 제품 회사는 예전에 5년 동안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매출을 3배 증가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이번에는 디조리아의 월급이 사장의 수익보다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디조리아의 인생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되는 해고에 지친 그는 1년 넘게 취직을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계속해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애초에 디조리아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접 회사를 차리기로 하죠. 헤어 제품 회사를 다녔을 때 알게 된 미용사 친구인 폴 미첼과 그의 기술을 결합해서 디조리아는 1980년 헤어케어 제품 회사 폴 미첼 시스템즈를 공동 창업합니다. 당시 초기 자본은 겨우 96만 원이었어요. 사업 시작 후엔 돈이 없어서 자동차에서 생활하고 하루 4,000원 정도만 식비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자본은 부족했지만 능력과 기술은 있었죠. 그들은 고객들이 머리를 만지는 시간을 줄여주고 동시에 전문 스타일링을 위한 제품인 일회용 샴푸와 리브인 컨디셔너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당장 광고 비용도 없었기에 제품 홍보를 위해 디조리아는 예전 판매원의 경험을 살려 모든 미용실에 직접 뛰어다니며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늘 말했듯이 매출은 무조건 노출수, 전환율, 객단가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구글, 유튜브, 틱톡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값을 돈으로 사는 방식을 취하는데 사실 디조리아도 오프라인으로서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 방문하는 행위는 노출수를 높이는 것이고 그들을 설득하는 능력은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디조리아는 무려 2년 동안 고군분투를 했죠. 하지만 3년째 노력 끝에 무려 9만 개 이상의 미용실에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15억 원의 총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흐름을 탄 디조리아는 두 번째 사업도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출 상승을 위한 노출수와 전환율 쪽에 자신이 있었기에 심플하고 컨셉이 명확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번에 자신이 혼자 영업하는 게 아닌 여러 명의 영업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진행하면 혹여 전환율이 5%에서 3%로 떨어진다고 해도 노출수 자체가 1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기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디조리아는 고민합니다. 앞서 말한 구조에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아이템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완벽하게 부합하는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술, 데킬라. 주류 사업은 디조리아가 생각하고 있던 사업 구조를 실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 자신의 친구 마틴 크로울리라는 사람이 멕시코 출장 중이었는데 디조리아는 그에게 데킬라 한 병만 사오라고 요청했고, 멕시코의 데킬라 병은 수공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 디조리아는 세계 최고의 데킬라 사업을 해보자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1989년 디조리아는 크로울리와 함께 페트론 데킬라라는 주류 사업을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류 판매의 구조를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펍 사장들에게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업장에 디조리아가 교육한 직원들이 영업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죠. 소비자들에게 소문이 돌고 인기가 높아지며 2년 만에 무려 35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다시 헤어 제품 회사인 존폴 미첼 시스템즈를 볼까요? 거스틴 에너지라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며 자신의 회사를 더욱 알리게 됩니다. 기세를 얻고 후에는 무려 82개 국가에 제품이 배포가 되었고 무려 총 수익 1조 원을 달성하게 되죠. 하지만 회사가 최고로 정점에 오른 순간 자신의 친구이자 공동 설립자였던 폴 미첼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디조리아는 혼자 대표 자리에 남게 됩니다. 디조리아는 거대한 두 회사를 갖게 되었지만 그 두 회사 모두 공동 창업이었죠.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했던 디조리아는 이번엔 혼자만의 힘으로 여러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주의적 기술로 구순포진 치료제를 만들어낸 오비오 생명과학, 천연식물성 추출물로 개와 고양이 전용 피부 보습제를 만들어낸 존폴 팻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시키며 과거 연속으로 해고를 당했던 그 암흑기를 완전히 벗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죠. 시간이 흐르고 디조리아의 페트론 데킬라는 7조 5천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며 매년 300만 건을 판매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데킬라 브랜드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바카디 유한 회사에 7조 5천억 원에 인수되었고 결국 디조리아는 노숙자부터 시작해 순자산 4조 2천억 원의 남자가 됩니다. 존폴 디조리아는 말합니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단순히 오늘의 순익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 디조리아는 그동안 수많은 해고를 당해왔습니다. 항상 의견이 충돌했고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수많은 거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자신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1. 항상 거절에 대비하라. 당신은 수많은 문을 두드릴 것이고 당신을 싫어하는 회사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의 경험이 없던 처음 문을 두드릴 때와 같은 열정을 59번째 문을 두드릴 때도 유지해야 한다. 거절을 예상한다면 그리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다. 2. 제품 서비스를 최고로 만들어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제품은 재주문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아끼지 말고 집중해라. 최고의 제품은 재주문으로 이어진다. 잠깐만요. 디조리아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사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자면 재구매입니다. 사업 초반에는 더욱 마케팅비를 투자하기 어려워 신규 유입수는 비슷한데 만약 재구매자가 0이라면 신규 유입으로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 없이 매월 같은 매출만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월 신규 유입의 반이 지속적으로 재구매한다고 가정하면 매출이 얼마나 커질까요? 놀라지 마세요. 100만 원 매출인 기업이 2년 만에 100억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기업은 마케팅 비용에 먼저 투자하지 않고 재구매를 높이는 포인트에 투자합니다. 재구매율이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규 유입이 많을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마케팅에 투자하게 되죠. 점차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아주 잘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재구매 포인트를 로켓 배송으로 잡고 한 번 유입된 고객들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재구매율을 세팅한 뒤 지금은 커머스의 1위가 되었죠. 반면 다른 커머스 기업들은 할인 쿠폰으로 저렴한 가격만을 내세워 신규 유입만 집중하고 재구매를 놓친 것이 이렇게 큰 성장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3. 좋은 일을 행하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 당장 오늘의 순익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회사는 다른 이들을 돕는 선행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행위는 미래의 고객을 만들고 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다. 고객들은 결국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에 끌린다. 노력했지만 배신당하고 노숙자 신세까지 겪었지만 결국 다시 올라갔고 또다시 추락했지만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극복했고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에게 당장 디조리아만큼의 시련들이 쏟아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했고 움직였기에 시련이 생겼고 기회도 생겼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에겐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업은 노력이고 그 노력은 실력이니까요.